경선 로드맵이지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단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 간신들을 물리쳐서 올바른 소리를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를 하려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경찰의 경호조차 받지 못했던 반면 한덕수 전 총리의 집만 24시간 자택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처음부터 눈속임 경선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2인자의 옹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도부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나올 수 없게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자회견, 김문수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성격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여서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어떤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해를 했다라는 취지이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그 뒤에 SNS를 좀 보면은 간신 몰입애들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이양수 사무총장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논리나 명분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양수 지금 사무총장의 저 페이스북 메시지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해, 섭섭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당 지도부의 일원인 이양수 사무총장이 더 지금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거기에는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도 포함되었겠죠. 그분들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도 의원총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내가 후보로 최종 확정된 지 3시간 만에 당의 지도부, 그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세 분이 와서 내일 7일 몇 시까지, 낮 12시인가요? 그때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굉장히 놀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김문수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주위의 측근들, 이분들을 간신 몰입에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어요. 아마도 김문수 지금 후보의 제 추측으로는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차명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요즘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지금 이제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이 감정의 골이 더 깊게 패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네, 이게 이양수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랑 당이 좀 진실 공방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선 단일화 후 선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양수 사무총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의 일정을 당에서 짜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도 이제 교류가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예. 김성열 위원님 이렇게 후보와 지도부의 갈등이 좀 표출되는 상황이 대선 국면에서 좀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도부라는 거는 어쨌든 대선 경선 상황에서는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세우기 위해서 경기에 개입하는 꼴이에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같은 비슷한 일이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당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경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도부는 어땠습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경선해야지 안 그러면 기회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조금 힘든 경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과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정당성을 얻으니까 그대로 갔죠. 사실은 이번에 정말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고 싶었으면은 데려왔어야죠.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8강, 4강 같이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후보를 데려와서는 정당하게 올라온 후보에다가 부전승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일화를 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명분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예비 후보와 교류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어제 한덕수 예비 후보도 양자 간의 회동에서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리고 사진 촬영했던 것도 사실 드러났고요. 정말 교류가 없는 것이냐, 대화가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은 말끔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상황은요. 실제로 팩트가 어떤지보다도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코앞에 와 있고 이미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할 건데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은 여전히 교체가 안 돼 있죠.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은 그 대선 후보의 사진이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백드롭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당의 후보가 있으면은 자기 당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마치 자기 당 후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듯한 그런 움직임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불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문제 삼느냐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어려움은 김문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선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전 후보, 홍준표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이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승리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것은 정말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 차원에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당 지도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 사흘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5월 7일에 의원총회에서는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 라면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했고요. 8일 어제죠.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 한다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후보와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갑자기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전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유, 압박, 비판, 또 축혀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제 언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그 많이 비판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모습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 발언들의 끝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덕수 무소속 후보까지도 포함시켜서 이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방향이 가리키는 것이 자당에서 선출한 최종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최종적인 후보로 인정하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선을 치르겠다가 아니라 예. 바깥에 있는 한덕수 그 후보를 옹립해서 한덕수 후보에게 기호 2번을 부여하고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건 이번 일요일까지 한덕수 후보가 당의 후보로 등록해야만 기호 2번을 쓸 수 있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어디에 김문수 후보가 이 고려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들 거기에는 회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압박인데 이 강제적 단일화가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크게 입장이 달라지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단일화 실패 시에 굉장히 실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한다. 국민 배신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기존에 어제 두 인사가 만나서 했던 그 회동에서의 발언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한덕수 예비 후보의 저 입장은 새로울 것이 없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원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발언이야말로 사실은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풀고 법원에 가급적이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런 비판은 정치적인 문제를 초래한 일방 당사자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선을 우회하고 일종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가 아닐 때 제3자가 비판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한덕수 예비 후보 본인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염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5시 한 43분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한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일 오전까지 좀 더 고심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다려 보죠. 아마도 그 가처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김성열 위원님. 네.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려면 네.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옥새 파동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코미디죠, 코미디. 예, 그 이미 선출된 후보를 갖다가 억지로 후보를 안 주겠다고 도장 들고 도망가면은 그만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양패구상, 당도 죽고 후보도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설마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이미 사실상 이번 대선 경선 자체를 거의 망쳐버린 상황이나 다름없고 지금 축복받고 한참 올라가야 될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깎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봉합이 되더라도 책임은 져야 돼요. 예. 근데 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대로 지속이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역대 사상 가장 최다 득표차로 대선에서 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김문수라는 후보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 다 일본 사람이었다 그러시고 김구 선생님 같다가 중국 국적이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광화문에 서가지고 정광훈 목사랑 같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역대 사상 가장 큰 득표차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정말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인을 안 찍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긴 한데 그동안 워낙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직인 안 찍는다 그러면 출마를 못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먼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찍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대한 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한덕수 후보 쪽으로 뭐 그 입당을 시켜서 뭐 만들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찍을 것이다. 만약에 이 도장을 찍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민의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무투표 당선되듯이 그렇게 당선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 공중분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지자들의 반발이 클 테니까요. 예. 일단 찍긴 찍을 텐데 찍어서 후보를 등록하는 것과 그 이후에 등록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해 봅니다.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선거운동을 안 돕는다. 뭐 그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수로 많은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 철수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차마저도 어느 골목길 안에 처박혀 있을 가능성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어디에서 표를 얻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끝내 직인을 안 찍는다 그러면 출마를 못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저는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직인을 안 찍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직인을 안 찍는 순간 범보수 진영에서는 만고의 역적이 될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부터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일만은 막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직인을 안 찍어서 후보 등록을 못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일종의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초래했을 때 더 이상 보수 정치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거로 봅니다. 예.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했다라는 김문수 후보 측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반박을 당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고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의 이 발표를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정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은 제안은 받았지만 맞지 않기로 했다.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중앙일보를 통해서도 밝혔고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잠깐 동안의 뭐 소동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해프닝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여러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그 발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남긴 내용이죠. 당 지도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때부터 망조였다, 천벌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대체로 일치되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지도부인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때도 두 분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덕수 총리와 좀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런 정서가 있어요, 당내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마당에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관점이겠죠. 다만 오늘 그 상임선대위원장 위촉에 관한 해프닝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3일에 경선 승리한 당일에도 오후에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후보 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넣었다가 이게 상의가 된 것이냐, 본인이 수락한 것이냐 논란이 크게 발생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지금 이런 해프닝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김문수 후보 측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른 정치인들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서 인선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만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도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파악한 건 두 가지여서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린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는 점,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권도 기각이 됐다는 점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저 지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목적이 반드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연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지금 이제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가처분은 사실은 저건 많은 법조인들이 가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 저건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이지 저 부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작동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이 국민의힘은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단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담보해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빠르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면 이제는 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오늘 내일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가처분을 기각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를 밝히죠. 그렇죠. 그 사유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칫 후보 지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권은 기각이 된 것은 어떤 판단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어떤 또 파장을 낳을 것인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결정문이 들어와서 어떤 사유로 법원이 기각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혹은 신청권자의 문제가 있다.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중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기각인 것인지 또는 두 번째로 앞서 제가 예상을 할 때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당 내부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인지 혹은 세 번째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의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 지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그 정도로 높지 않아서 기각한다는 것인지 이런 사유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정문이 입수되면은 그 사유를 좀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각 사유를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비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앞서 이제 오후 2시
인터뷰에서 가처분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새롭게 더 나오는 입장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김성열 의원 보기에는 이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앞서서 뭐 당연히 가처분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근거로요. 네. 국민의힘은 당장 착수할 겁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후보 교체 작업. 예, 후보 교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당대회 열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한덕수와 김문수 두 분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한덕수 후보가 지금 당장 서둘러서 입당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런 식의 절차들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 다 번복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된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마 후보 교체 작업을 가열차게 좀 진행을 할 거고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센 반발을 하면서 내용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가 후보 등록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해서 등록시킬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되나요? 그런 선례를 우리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련의 절차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설령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비록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을지언정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신중을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 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소식. 즉 전대 개최 금지, 후보 지위 인정 두 사안에 대한 가처분이 신청건이 기각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석이 좀 더 필요해서요. 잠시 뒤 이어지는 단도직입에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